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웨이버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웨이버스가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이 포항 영일만 이쪽 테마로 인해서 강한 변동성을 가져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강한 변동성을 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좀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영일만 테마도 이제 거의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웨이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원초적인 기술력에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말 그대로 테마는 테마일 뿐 원초적인 기술력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런 부분들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일단 우리 웨이버스 관련된 K 행정정보 시스템 요거 수출이 됐죠. 지난해 에티오피아에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수출로가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웨이버스가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 아프리카 쪽 이쪽 나라들의 우리 대한민국 K 행정정보 시스템을 수출을 하는 이런 기업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최근에 우리 웨이버스 개별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크게는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본격화한다, 진출을 한다 해서 AR247이라는 기업과 함께 협력을 할 거고요. 로봇 이동 경로 구축 그리고 로봇 배송 기술을 검증을 하고 있다는 소식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이 디지털 트윈 기술 결국에 자율주행,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이제는 내연기관 차들이 좀 점점 이쪽 시장이 좀 죽을 것이고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 이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이 로봇의 자율주행 기능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쪽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웨이버스가 이번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요 이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웨이버스는요,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이죠.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로봇 실증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이번 달 5일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LX 그리고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활용 확산 모델 실증 사업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이동 경로 데이터 실증 분야에 참여를 한다라는 가장 최근의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이렇게 국가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 웨이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주간 사업자인 로봇 전문 기술 기업인 AR247과 같이 이번 실증 사업을 완수한 후에 향후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 이 AR247이죠. AR247은 자체 개발한 관제 제어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봇, 요걸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서를 취득한 바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두 회사끼리 이렇게 잘 협력을 해가지고 아울렛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서 주차장까지 배송하는 과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 이유 자체가 이 GPS 있죠. GPS의 사각지대라고 불리게 있는 이 실내부터 실외까지 연계하는 로봇의 이동 경로를 구축을 하고요. 안정성 있는 로봇 배송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티오피아 재무부와 미래 정보 시스템 구축이 관련된 논의까지도 가장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우리가 방금 앞서서 살펴봤던 이 완전 자율주행 로봇 기술, 요게 이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우리 지금 그 이슈 자체가 우리 웨이버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다름없다라고 제가 앞서서 짚어드렸죠. 자, 그게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보시면 에티오피아 재무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토지정보 시스템 및 한국의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K 도시계획 그리고 K 주소 등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잘 돼 있죠. 우리나라가 진짜 이 도로부터 해가지고 뭐 주소들, 뭐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땅덩이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땅덩이가 너무 작아서 이 국토의 효율화를 굉장히 끌어올리는데 옛날부터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 도시계획이나 K 주소 같은 것에 대한민국이 좀 기술력이 강점이 있다라는 점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지난해 이미 11월 달에 약 300억 원 규모의 에티오피아 LIMS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지정보 시스템과 ICT 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가 현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과 측량 장비 등이 에티오피아 현지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 결론 먼저 보시면요. 웨이버스는 향후 아프리카로의 K 행정정보 시스템 수출이 원활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 아니면 혹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대륙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K 행정정보 시스템이 만약에 수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웨이버스의 매출액이죠.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요거 자체가 여러분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 또한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우리 주가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K 행정정보 시스템 수출 관련돼서 중점적인 포커스를 두고 저희 대기업과 같이 끝까지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조금 더 성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마저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차관은요, 한국의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과 또 운영 그리고 이런 과정을 의미있게 보았고 에티오피아에도 한국과 같은 디지털 토지정보 관리를 위한 체계가 구축이 돼서 국가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가장 의미있고 중점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은 여러분들 숫자죠. 자, 그래서 24년도 1분기 때의 이 저조했던 실적을 벗어 던지고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기술력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2분기나 또 3분기, 4분기 아니면 내년까지 가더라도 실질적인 진짜 이 수출이 발생이 되는 모멘텀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우리 웨이버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저희 대기업과 같이 끝까지 추적 관찰을 같이 해 나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 웨이버스의 주가 한번 좀 보시면요. 가장 최근 6월달 들어와서 포항 영일만 테마에 같이 엮이면서 주가의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거 자체가 우리 웨이버스가 과거에요.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이 탄성파라고 요 탐사를 공동 특허 출원했던 그런 이력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영일만 관련 테마로 엮였던 거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요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좀 많이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검은 색깔 라인인 241선 근처에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쪽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원적으로 이 241선 근처에서 계속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최근에 수급적인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이 외국인들 쪽에서 강한 수급세가 좀 붙어줬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가장 최근 이 3거래의 연속 동안의 강력한 매도세는 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신용 물량을 좀 보시면요. 좀 어느 정도 늘어났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시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이제는 웨이버스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웨이버스 관련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저희 데이업에서 같이 추적 관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데이업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